네 어미는 제 발로 마루에서 떨어진 게야. 9회가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귀머거리가 갑자기 무슨 짓이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제가 수놓은 건 꽃이 아니라 마님의 죄목이었습니다. 네 어미 죽인 사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9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들으셨습니다. 내 어미는 제 발로 마루에서 떨어진 게야. 9회가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 개화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 9회를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말만은 뼛속까지 또렷이 새겨졌지요. 봄이었습니다.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넘어오던 날 최판서댁 안채에 새 비단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오씨가 손수 펼쳐보는 비단은 언제나 가장 곱고 가장 비쌌지요. 개화는 수틀 앞에 앉아 바늘을 쥔 채 눈만 내리깔고 있었더랍니다. 최판서댁에서 개화가 산 것은 9회였습니다. 어미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해부터였지요. 어미는 이 집 친모였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마을에서 으뜸이었고 오씨 마님의 각별한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더랍니다. 그 어미가 어느 봄날 아침 안채 마루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이 헛디뎌 굴렀다 했지요. 오씨 마님이 직접 고한 말이었습니다. 개화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마루를 무서워했습니다. 오래된 마루 나무가 삭아서 삐걱댄다며 평소에도 마루 끝으로는 절대 가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13살 개화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더랍니다. 그날부터 개화는 입을 닫았습니다. 귀를 막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개화가 술을 놓는 것은 어미에게서 배운 일이었습니다. 어미는 꽃을 주로 놓았지요. 모란, 매화, 살구꽃. 개화는 달랐습니다. 개화의 숲 속에는 꽃만 있지 않았더랍니다. 병풍 한 폭에 작은 구름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안에 실보다 가는 선으로 새겨진 것이 있었지요. 눈 밝은 사람만이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날짜 같기도 하고 이름 같기도 한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씨 마님은 개화의 술을 좋아했습니다. 집안에 손님이 오면 반드시 개화의 병풍을 앞세웠지요. 귀머거리 몸종이 놓은 수치고는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개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한 번씩 숙였더랍니다. 인사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오씨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기일은 매년 봄이었습니다. 살구꽃이 막 피어나는 때였지요. 오씨 마님은 기일마다 새 비단을 주문했습니다. 매번 그날이었더랍니다. 개와 어미의 기일과 같은 날 가장 화려한 비단이 이 집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개화야, 이 비단색이 어떠냐? 새 치마를 해 입어야겠다. 개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씨는 귀머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비단 위로 손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오씨 다음으로 오래 일한 것은 3월이었습니다. 마님의 신복이자 안채의 눈과 귀였지요. 3월은 개화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았더랍니다. 다만 관찰했습니다. 귀머거리 몸종이 왜 저리 열심히 술을 놓는지, 왜 저 눈이 저리 멀쩡한지를요. 3월이 마님에게 무언가를 고하는 날이 올 것임을
개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9해 전 어미가 떠난 날 밤을 개화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개화에게 말해주지 못한 채 그 밤을 넘기지 못했지요. 단 하나 어미가 남긴 것이 있었더랍니다. 작은 수 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접힌 천조각 하나. 개화가 그것을 펼쳤을 때 거기에는 붉은 실로 놓인 이름 석자가 있었습니다. 개화는 그 이름을 외웠습니다. 외운 뒤에 천조각을 불에 태웠지요. 그리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병풍을. 최판선은 한양에 올라간 뒤로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실권은 오씨 마님에게 있었지요. 오씨는 능란했습니다. 마을 수령가도 안면이 있었고 향교 훈장도 이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 9해 전 그 일이 소문 한마디 없이 묻혔다 한들 어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친모 하나가 발을 헛디뎌 마루에서 굴렀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개화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안채 청소를 하고 밥상을 드리고 빨래를 하고 다시 수틀 앞에 앉았지요. 그 단순한 하루 속에 개화만 아는 일이 있었더랍니다. 매일 아침 빨래를 거들어 마당에 나갈 때 개화는 담장 밑 돌 하나를 발로 건드렸습니다. 한 번이면 아무 일도 없는 날, 두 번이면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는 날이었지요. 그날은 2번이었습니다. 개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빨래를 걷었습니다. 마당 너머 담장방, 장터 방향 골목에 낯선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더랍니다. 어제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밤에 개화는 병풍 뒤에 앉아 수시를 골랐습니다. 붉은 것, 검은 것, 그리고 아주 가는 황금색 실한 오리를. 황금색 실은 아직 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쓰지 않았지요. 아직 때가 아니었더랍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오씨 마님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새 비단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지요. 올 봄엔 병풍을 새로 드려야겠다. 개화 내가 새로 한 폭 더 놓아라. 6 폭짜리로. 개화는 고개를 숙여 받아들었습니다. 오씨는 개화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개화는 비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더랍니다. 그러나 손가락 끝이 천천히 비단올을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안채의 불이 모두 꺼지고 최판서댁이 조용해졌지요. 개화는 혼자였습니다. 골방 한 칸, 작은 등잔 하나. 수틀 위에는 새 비단이 팽팽하게 켜져 있었더랍니다. 개화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첫 땀을 놓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미의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바느질하는 손이 지나갔습니다. 살구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루 아래 아침이 지나갔지요. 개화는 첫 땀을 놓았습니다. 붉은 실이었습니다. 살구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꽃잎 하나, 꽃잎 둘. 그러나 그 꽃잎 사이 아주 좁은 자리에 개화의 손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꽃이 아닌 무언가. 아주 작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위험한.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든 것인지 개화의 숨이 닿은 것인지 불빛이 한번 흔들리고 다시 제자리를 잡았지요. 하나. 이튿날 새벽 개화는 눈이 떠지기도 전에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3월이었지요.
3월은 새벽마다 안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 씨의 명이었더랍니다. 개화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3월의 발소리가 골방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멀어졌지요. 개화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폈습니다. 손끝에 어젯밤 바늘 자국이 3개 남아 있었더랍니다. 아침 물을 길어올 때 개화는 우물 앞에 잠시 멈추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린 뒤 물이 차오르는 동안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우물 깊이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가늘게 떠도 바닥은 보이지 않았더랍니다. 다만 물빛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새벽엔 어둡고 한낮엔 환했지요. 개화는 우물이 많은 것을 품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9회치 빗물이라면 그 속에 진실 하나쯤 감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오후 손님이 왔습니다. 수령댁 사또 마님이었지요. 오 씨와는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안채 대청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더랍니다. 우리 개화가 새 병풍을 시작했답니다. 아마 올 가을이면 완성될 거예요. 사또 마님이 고개를 기울여 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귀머거리가 이런 솜씨라니? 신기한 일이로다. 오 씨가 웃었습니다. 개화는 그 웃음소리를 부엌 쪽에서 들었지요. 차 쟁반을 들고 서 있었더랍니다. 사또 마님이 돌아간 뒤 오 씨는 혼자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지요. 그때 3월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 씨의 눈매가 잠시 좁아졌다가 다시 풀렸더랍니다. 그래, 그냥 두어라. 귀머거리가 무얼 알겠느냐. 3월이 물러갔습니다. 오 씨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찻잔 위에서 아주 잠깐 흔들렸지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저물녘 개화는 장독대 뒤편 담장 아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안이 보이지 않는 자리였지요. 어미가 살아있을 때 둘이서 자주 이곳에 앉았더랍니다. 어미는 담장 너머 산 쪽을 바라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고향이라고. 개화는 아직 그 산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미, 조금만 기다려. 밤이 되었습니다. 개화는 다시 수틀 앞에 앉았지요. 어젯밤 시작한 살구꽃 한 송이가 반쯤 피어 있었습니다. 개화는 꽃잎과 꽃잎 사이 아주 작은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바늘 끝으로 그 공간에 선 하나를 그었더랍니다. 선은 획이 되었고 획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씨, 두 글자였습니다. 개화의 눈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서 하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마당에서 다른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안채까지 들렸지요. 낯선 할매 행상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개화는 빨래를 거두며 그 말을 들었더랍니다. 걸음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움직였지요. 담장 밑돌을 발로 건드렸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개화는 오 씨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볼 일은 단순했습니다. 실꾸러미 2개를 사오는 일이었지요. 장터는 복잡했습니다. 봄장이 서는 날이었더랍니다. 떡 파는 과부, 옹기 파는 노인, 약초 다발을 이고 온 산골 여인. 개화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실꾸러미를 사고 돌아서는 길, 장터 한쪽 구석에
낯선 할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앞에 두고 잡동사니를 늘어놓은 행상이었지요. 개화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매가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노래였습니다. 개화의 발이 멎었지요. 개와 어미가 살아있을 때 부르던 노래였더랍니다. 고향 쪽 노래라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요. 어미 말고는. 개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지요. 손에 쥔 실꾸러미가 땀에 젖어 있었더랍니다. 개화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최판서댁 대문을 들어서며 개화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장터 쪽 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개화는 골방에 앉아 실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더랍니다. 실 사이에 접어넣은 얇은 천 조각이었지요. 개화가 직접 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실각의 주인이 넣었을 리 없었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넣은 것도 아니었지요. 장터에서부터 개화의 손에 있었던 꾸러미였습니다. 개화는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더랍니다. 그러나 천 구석에 작은 수 문양이 하나 있었지요. 살구꽃이었습니다. 개화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살구꽃 문양은 어미가 즐겨 쓰던 것이었더랍니다. 그런데 꽃잎 5장 중 1장이 다른 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그냥 섞인 것이라 여길 만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개화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1장이 다른 자리로 옮겨 붙으면 전혀 다른 문자가 되었더랍니다. 개화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최판서댁이 완전히 잠든 시각이었지요. 개화는 새 천 조각을 수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바늘 하나를 꺼냈더랍니다. 평소에 쓰는 것보다 2치수는 가는 바늘이었습니다. 어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지요. 개화는 그 바늘로 살구꽃 문양 위에 실 하나를 더했습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야만 느낄 수 있는 선이었더랍니다. 답장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개화는 일찌감치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여닫는 척하며 담장 너머 골목을 살폈지요. 어젯밤 천 조각은 이미 품 안에 있었습니다. 아침 나절 장 보러 나갈 하인편에 실어보낼 참이었더랍니다. 그런데 3월이 나타났습니다. 장독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 개화는 손을 항아리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돌아섰습니다. 태연하게. 개화야 마님이 찾으신다. 개화는 고개를 숙여 따라갔습니다. 오씨 마님은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차를 두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더랍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지요. 병풍새 폭 언제쯤 시작할 수 있겠느냐. 가을 전까지는 되어야 할 텐데. 개화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어 보였습니다. 6. 오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6달이면 되겠구나. 오씨가 손에 든 것을 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 주머니였더랍니다. 낡은 것이었습니다. 개화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개화의 눈이 그 수 주머니 위에 멎었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거두었지요.
오 씨가 그것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느냐? 개화는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 씨는 한동안 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온도인지 개화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싸늘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색하고 있었더랍니다. 오 씨의 방에서 나온 개화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설거지 그릇을 쌓아두고 물을 끓이는 척 잠시 앉아 있었더랍니다. 오 씨가 그 수 주머니를 어디서 얻었는지 개화는 생각했습니다. 수 주머니는 어미의 것이었습니다. 어미가 늘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오 씨는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궁이 불이 타닥 한 번 소리를 냈더랍니다. 개화는 그 소리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개화는 오레수를 놓았습니다. 등잔이 한 번 더 기름을 달라 했고 개화는 기름을 더 부었지요. 새 병풍 첫 폭의 밑그림이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살구꽃 6송이, 참새 2마리, 구름 반폭,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었더랍니다. 개화는 바늘을 내려놓고 손을 폈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실 자국이 2줄 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것들이었지요. 봄밤은 깊었습니다. 살구꽃 향이 담장을 넘어왔더랍니다. 골방에 불을 끄기 전 개화는 수투를 천으로 덮었습니다. 매일 밤 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덮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았더랍니다. 밑그림의 가장 귀퉁이, 아무도 보지 않을 자리. 거기에 아주 작은 획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수 주머니를 본 날 개화의 손이 저절로 그은 획이었더랍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봄장은 닷새마다 섰고 개화에게 다시 장터에 나갈 기회가 찾아왔지요. 오 씨가 직접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약재 꾸러미를 받아오라는 것이었더랍니다. 3월을 딸려 보낼까 했다가 오 씨는 혼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귀머거리 몸종이 혼자 장터를 돌아다닌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 싶었던 것이지요. 개화는 그 방심을 9해 동안 먹고 살았더랍니다. 장터 어귀에서 개화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약재 가게는 안쪽에 있었지만 바깥쪽부터 천천히 돌아 들어갔지요. 낯선 할매 행상은 이틀 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펼쳐놓고 잡동사니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더랍니다. 실패, 바늘집, 낡은 놀이개, 손때 탄 빗, 파는 것인지 전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물건들이었지요. 개화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발을 멈추었습니다. 할매가 눈을 들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눈만 유난히 또렷한 사람이었더랍니다. 예수는 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예수의 것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뭘 찾느냐, 아가씨. 귀한 것도 있고, 흔한 것도 있다. 눈으로만 봐도 된다. 개화는 물건들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실패 하나, 바늘집 하나, 그리고 낡은 놀이개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매듭 끝에 작은 수 장식이 달린 것이었더랍니다. 살구꽃이었습니다. 개화의 손이 그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할매가 그것을 보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지요. 그거, 팔 수 없는 것이다. 그것만 빼고 골라라.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개화가 9해 동안 병풍 속에 숨겨온 것과 똑같은 살구꽃이었더랍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했지요. 개화는 놀이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실패 하나를 골라 돈을 내밀었지요. 할매가 거스름돈을 쥐어주며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더랍니다. 그 손 안에 접힌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화는 손을 거두어 치맛자락 안에 넣었습니다. 돌아서서 약재 가게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터 입구 쪽 그늘에서 3월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더랍니다. 오 씨가 따로 보낸 것이었지요. 혼자 보내되 보이지 않게 딸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개화는 3월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걸었습니다. 표정도 걸음도 손의 위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9해 동안 갈고 닦은 것이었더랍니다. 이 얼굴 하나가 어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최판서댁으로 돌아온 개화는 약재 꾸러미를 부엌에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3월의 눈길이 등 뒤에 닿는 것을 느꼈지요. 치마 안에 든 접힌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 먹이 아닌 붉은 실로 수놓은 글자들이었더랍니다. 개화는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째는 읽지 않아도 되었지요. 천 조각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더랍니다. 9해 전 그날 밤 안채 마루 위에 오씨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개화는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장이 조금, 아주 조금 빠르게 뛰었지요. 9회, 드디어. 3월이 마님에게 보고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귀머거리 아가씨가 낯선 행상 할매와 손을 잡았다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았다고 했지요. 오 씨는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속도가 아주 조금 빨랐더랍니다. 그 할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봐라. 며칠째 장터에 있는 것이냐. 사흘째입니다. 고향을 물으니 말을 돌리더라 했습니다. 오 씨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안채 마당 살구나무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더랍니다. 오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폈습니다. 찻잔을 다시 들었지요. 그 귀머거리가 장터에 나갈 일이 없도록 해라. 당분간은. 3월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방에서 나가며 문을 닫는 손이 조심스러웠지요. 오 씨의 목소리가 저렇게 차가울 때는 무언가 잘못 건드려진 것이라는 뜻이었더랍니다. 그날 이후 개화는 장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 씨가 매일 병풍 작업을 재촉했고 3월이 어디서든 개화의 주변을 맴돌았지요. 그러나 사흘 뒤 아침 빨래를 거들어 마당에 나갔을 때 담장 및 돌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더랍니다. 살구꽃색 실한 오락이었지요. 바람에 날려온 것이라 하기엔 너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개화는 그것을 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3월이 안채 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지요. 개화는 아무것도 줍지 않은 사람처럼 빨래를 걷어 안았더랍니다. 순덕이 마을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담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9해 동안 혼자였던 개화에게 이제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봄이 달랐더랍니다. 밤이었습니다.
개화는 수틀 앞에 앉아 새 병풍 두 번째 폭을 시작했습니다. 첫 폭에는 살구꽃이 있었지요. 두 번째 폭에는 새를 넣을 참이었더랍니다. 참새도 제비도 아닌 까치였습니다. 까치는 소식을 물어온다 했습니다. 개화는 그 까치 날개 안쪽에 가장 가는 바늘로 선을 그어 넣었지요. 날짜였습니다. 9회 전 그 봄의 날짜였더랍니다. 병풍 두 번째 폭에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새의 이야기. 하나는 개화만이 알고 하늘만이 증인인 이야기였지요. 어미, 나 혼자가 아니야. 이제 다음날 오 씨가 안채 병풍들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며 하나하나 펼쳐 살폈지요. 개화의 것도 예외가 없었더랍니다. 오 씨는 병풍 앞에 서서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꽃 사이사이를 훑었지요. 개화는 그 모습을 부엌 입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참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티가 났지요. 평소처럼 숨을 쉬고 평소처럼 행주를 들고 서 있었더랍니다. 오 씨가 병풍에서 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월을 불렀지요. 새 병풍 언제 완성된다 했더냐. 가을 전이라 했습니다. 앞당겨라. 여름 안에 되어야 한다. 개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씨는 개화가 들리지 않는다 믿었기에 등을 돌린 채 말했더랍니다. 그 등이 개화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보였지요. 그날 밤 개화는 수틀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 씨가 병풍을 앞당기라 한 것이 단순한 재촉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요. 병풍이 완성되기 전에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더랍니다. 아니면 완성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거나. 개화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병풍 안에 숨겨진 것들이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지를요. 첫 폭의 날짜, 두 번째 폭의 이름 두자, 세 번째 폭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더랍니다. 5폭이 더 남아 있었지요. 순덕에게 받은 것을 합치면 3폭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2폭은 개화 혼자 가진 것으로는 부족했더랍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눈으로 본 사람의 증언이 아직 병풍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었지요. 개화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선이 어긋났으니까요. 여들에 뒤였습니다. 오 씨가 개화를 안방으로 불렀지요. 병풍 진행 상황을 보겠다 했더랍니다. 개화는 완성된 2폭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오 씨는 2폭을 펼쳐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살구꽃과 까치, 색도 곱고 솜씨도 나무랄 데 없었지요. 오 씨의 눈이 꽃잎 사이를, 날개 안쪽을 훑었더랍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잘 됐구나. 이 솜씨라면 여름 안에 충분하겠다. 개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풍폭을 다시 둘둘 말아들고 나왔지요. 복도를 걷는 동안 개화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랍니다. 방문이 닫히고 오 씨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에 새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개화는 담장 밑돌을 지나쳤습니다. 발이 살짝 스쳤지요. 2번이었더랍니다. 순덕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만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었지요. 신호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개화는 기다렸지요. 담장 밑돌을 매일 아침 확인했더랍니다. 살구꽃 색실이 없는 날이 사흘 이어졌습니다.
순덕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나흘째 아침 돌 위에 실이 아닌 다른 것이 놓여 있었더랍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였지요. 아무 표시도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화는 그것을 보고 즉시 품 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한 것이었더랍니다. 돌은 한 가지 뜻이었지요. 오늘 밤 우물가. 개화의 가슴이 오래 잠잠하다가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잠해졌지요. 빨래를 걷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날 낮 오씨 마님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수령댁 사또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더랍니다. 중년의 남자,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이 반듯한 사람이었지요. 3월이 직접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개화는 차 쟁반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오 씨와 그 남자가 나누는 말을 들었더랍니다. 정확히는 들리지 않는 척하며 들었지요. 장터에 수상한 행상이 돌아다닌다 했습니다. 고향도 모르고 뭘 파는지도 모른다고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무어라 했습니다. 개화는 차를 내려놓고 나왔지요. 복도에서 잠시 멈추었더랍니다. 남자의 목소리 톤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지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하는 목소리였더랍니다. 손님이 떠난 뒤 오 씨는 3월을 불렀습니다. 개화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며 안방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오늘 밤부터 안채 우물가를 지켜라.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님? 없다. 그냥 지켜라. 3월이 물러가는 발소리가 들렸더랍니다. 개화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잠깐 행주 위에 얹혀 있었지요. 오 씨가 우물가를 막는다는 것은 오 씨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더랍니다. 오늘 밤 그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임을. 개화는 그릇을 다시 들었습니다. 씻었습니다. 찬물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개화는 골방에서 병풍 작업을 했습니다. 3월이 2번 들여다보았지요. 개화는 바늘을 쥔 채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더랍니다. 3월이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최판서댁의 불이 하나씩 꺼졌지요. 3월이 우물가 쪽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더랍니다. 개화는 등잔을 낮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는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려운 기다림과 단단한 기다림이었지요. 개화의 것은 2번째였더랍니다. 아오페가 개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시가 되었습니다. 최판서댁이 완전히 잠든 시각이었지요. 개화는 수투를 덮고 일어났더랍니다. 우물가는 안채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독대를 돌아 담장 밑으로 바짝 붙어가면 3월이 있는 자리에서 사각지대가 생겼지요. 개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더랍니다. 9회 동안 이 집 구석구석을 눈으로 외워두었으니까요.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순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담장 밖 쪽에서 좁은 틈을 통해 손을 내밀고 있었더랍니다. 개화는 그 손을 잡았지요. 순덕이 속삭였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더랍니다. 개화는 입술 모양을 읽었습니다.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읽었지요. 9회 동안 귀머거리 행세를 하며 갈고 닦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더랍니다. 순덕이 말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9회 전 그날 밤 안채 마루에 오 씨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그 사람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이었다고. 내 어미 죽인 사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개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순덕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더랍니다. 오래 품어온 말을 꺼내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날 밤 나는 이 집 탐장 밖에 있었다. 내 어미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지. 개화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았더랍니다. 흘리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한 것이었지요. 그 결심이 이 밤에도 지켜졌습니다. 순덕이 작은 것을 개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000조각이었더랍니다. 이번 것은 달랐지요. 글자도 문양도 아니었습니다. 흔적이었습니다. 9해 전 그날 밤 순덕이 담장 밖에서 주운 것이었더랍니다. 안채 마루 위에서 떨어진 것이었지요. 찢어진 도포 자락이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낙관이 찍혀 있었더랍니다. 도장이었지요. 한양 양반가에서 쓰는 낙관이었습니다. 개화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달빛 아래 비추어 보았지요. 낙관 속 글자가 보였습니다. 두 글자였더랍니다. 개화는 그것을 한번 읽고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면 된다. 그때 3월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물가 쪽으로 돌아오는 발소리였더랍니다. 순덕이 담장 틈에서 손을 거두었지요. 개화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우물 앞에 서서 두레박을 내리는 척하고 있었더랍니다. 3월이 나타났습니다. 개화를 보더니 눈썹이 올라갔지요. 이 밤에 여기서 뭘 하느냐. 개화는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었더랍니다. 3월을 보며 물 쪽을 가리켰지요. 목이 말라 물을 길러왔다는 몸짓이었습니다. 3월이 한참 개화를 들여다보았더랍니다. 그 눈이 개화의 손 쪽으로, 품 쪽으로 차례로 내려갔지요. 개화는 두레박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3월이 물러갔습니다. 개화는 우물가에 잠시 더 서 있었더랍니다. 두레박 속 물이 달빛을 받아 일렁였지요. 담장 밖이 조용했습니다. 순덕은 이미 사라졌더랍니다. 발소리도 흔적도 없었지요. 개화는 담장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방에 들어와 문을 닫은 개화는 품 안에서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낙관이 찍힌 도포 자락이었지요. 등잔 아래 들여다보았더랍니다. 두 글자가 다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개화는 수투를 꺼냈습니다. 새 1000조각 위에 그 두 글자를 옮겨 새겼더랍니다. 가장 가는 바늘로, 가장 작은 획으로 살구꽃 안에 숨겨 넣었지요. 세 번째 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처녀가 참으로 장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회를 기머거리 행세를 하며 바늘 하나로 진실을 수놓아 온 것이지요.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자가 말을 대신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고 빼앗긴 자가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집요한 방식을 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오 씨는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더랍니다. 개화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보는 이 가슴이 조마조마할 노릇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 씨 마님이 안채를 돌며 병풍을 하나하나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온다는 핑계였지요. 묵은 것들을 치우고 새 것으로 바꾼다 했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임을 개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 씨의 눈이 어젯밤부터 달라져 있었지요. 탐색하는 눈이 아니었더랍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3월이 병풍을 하나씩 들어 마당으로 내갔지요. 오 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개화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더랍니다. 마당 한가운데 화로가 놓였습니다. 불씨가 살아났지요. 개화의 눈이 화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병풍을 태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개화가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뛰었지요. 부엌을 나와 골방으로, 골방에서 자신의 수트를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왔더랍니다. 3월이 첫 번째 병풍을 화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지요. 개화가 두 팔로 자신의 병풍 폭들을 껴안았습니다. 완성된 새 폭이었더랍니다. 오 씨가 돌아보았지요. 내놓아라, 개화야. 낡은 것들은 다 바꿀 것이다. 개화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오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더랍니다. 9회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이었지요. 오 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월도 멈추었더랍니다. 화로에 불씨만 탁탁 소리를 냈지요. 오 씨가 한 걸음 개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더랍니다. 귀머거리가 갑자기 무슨 짓이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개화는 병풍폭을 가슴에 더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더랍니다. 9회 동안 닫혀있던 목소리가 최판서댁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낮고 갈라져 있었지요.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였더랍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놓은 건 꽃이 아니라 마님의 죄목이었습니다. 3월이 손에 들고 있던 병풍대를 놓쳤더랍니다. 오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자애롭던 표정이 사라졌지요. 그 아래 있던 것이 드러났더랍니다. 개화는 그것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미가 살아있을 때부터 오 씨의 그 얼굴을 알고 있었지요. 다만 지금까지는 본척하지 않았을 뿐이었더랍니다. 귀머거리 행세를 한 것이냐. 9회를. 예, 9회를. 오 씨가 3월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3월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지요. 개화에게서 병풍을 빼앗아 오라는 뜻이었더랍니다. 3월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담장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말발굽 소리였더랍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최판서댁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달려나가더니 잠시 후 얼굴이 하얗게 되어 돌아왔더랍니다. 암행어사 일행이었지요. 마을에 들어선 것이 바로 이날이었더랍니다. 어사가 봉인을 떼고 이 고을 수령과 토 여럿을 불러 세우는 중이었지요. 최판서댁도 그 목록에 있었더랍니다. 오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3월이 마님 쪽을 보았다가 대문 쪽을 보았다가 했지요. 오 씨가 낮게, 아주 낮게 말했더랍니다. 그 병풍 지금 당장 불 속에 넣어라. 3월이 개화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개화는 피하지 않았더랍니다. 다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병풍폭 하나를 품에서 꺼내 허공에 높이 들었지요. 그 순간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사 일행이 마당으로 들어섰더랍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개화의 손에 들린 것을 보았지요. 개화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월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발이 먼저였더랍니다. 개화가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풍 세 폭을 마당에 펼쳤지요. 봄볕이 그 위에 내려앉았더랍니다.
살구꽃, 까치, 구름. 보는 이마다 아름답다 할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어사의 눈이 꽃 사이를, 날개 안쪽을, 구름의 결을 따라가기 시작했더랍니다. 멈추었습니다.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한 번 더. 마당에 아무 소리도 없었더랍니다. 어사가 수행원을 불러 병풍폭 앞에 세웠습니다. 수행원이 가는 막대기로 꽃잎 사이 획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지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더랍니다. 날짜가 읽혔습니다. 이름이 읽혔습니다. 낙관의 두 글자가 읽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포 자락의 흔적을 기록한 획들이 읽혔더랍니다. 오 씨가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3월이 마님의 소매를 잡으려 했지요. 그런데 3월의 손이 멈추었더랍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3월은 그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오 씨가 3월을 보았습니다. 3월이 고개를 숙였더랍니다. 그러나 마님 쪽이 아니라 땅 쪽으로 숙인 고개였지요. 오 씨의 신복이 이 순간에 등을 돌린 것이었더랍니다. 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개화를 향해 물었더랍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이 병풍 속에 새겨진 것들이 무엇인지를요. 개화가 일어섰습니다. 9회 동안 닫아두었던 목소리로 말했더랍니다. 갈라져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장터에서 받은 1000조각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우물과 밤에 받은 도포 자락을 꺼냈지요. 그리고 어미가 남긴 수 주머니를 꺼냈더랍니다. 9회 동안 몸에서 떼어놓지 않은 것이었지요. 어사가 하나하나 받아들었더랍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오 씨만이 그 자리에 서서 개화의 말을 듣고 있었지요.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려오는 말이었더랍니다. 오 씨가 달아나려 했습니다. 안채 쪽으로 몸을 돌렸더랍니다. 어사의 수행원이 앞을 막았지요. 오 씨가 3월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더랍니다. 9회 동안 제 손발처럼 부려온 이름이었지요. 사모라, 사모라, 이리 와라. 3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씨를 보았더랍니다. 오래 보았지요. 그리고 개화 쪽으로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마님 쪽이 아니라 개화 쪽이었더랍니다. 3월이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소인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씨의 두 손이 도포 소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보이지 않았더랍니다. 마당의 화로에서 불씨가 한 번 튀었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판서댁 마당에 긴 그림자들이 생겼지요. 어사 일행, 수행원들, 무릎 꿇은 3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개화의 그림자가 살구나무 그늘과 겹쳤더랍니다. 개화는 병풍 세폭을 다시 거두어 안았습니다. 어사가 이미 내용을 확인한 뒤였지요. 병풍을 가슴에 안은 채로 개화는 살구나무 쪽을 보았더랍니다. 꽃은 이미 졌습니다. 잎이 나 있었지요. 그러나 개화에게는 지금 이 순간 살구꽃이 보이는 것 같았더랍니다. 어미의 기일에 피던 9회 동안 피고 지던 그 살구꽃이었지요. 어미, 들렸지요. 하늘이 드디어 들으셨습니다. 오 씨가 관하로 끌려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사 일행이 최판서댁을 떠날 때 오 씨는 도포 자락을 여미며 걸었지요. 비틀리지 않았습니다. 끌리지도 않았더랍니다. 다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9회 동안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걸어나가는 모습이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른 것이었지요. 장터 행상 할매가 퍼뜨린 것인지, 어사 일행의 말발굽 소리가 불러 모은 것인지,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더랍니다. 최판서댁에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개화는 대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오 씨가 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끝까지 보았더랍니다. 오 씨의 등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개화는 그제야 눈을 내렸지요. 3월은 관아에서 진술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최판서댁 안채가 텅 비어 있었더랍니다. 오 씨를 따르던 하인 몇이 밤사이 짐을 꾸려나간 것이었지요. 3월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로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더랍니다. 어젯밤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 화로였지요. 불씨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개화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둘이 마주쳤더랍니다. 3월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미안하다, 개화야. 너를 마님 눈 아래 두고 살폈던 것 용서해다오. 개화는 잠시 3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더랍니다. 말 대신이었지요. 3월이 눈을 내렸습니다. 마당에 새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가 날아갔더랍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지요. 개화에게 전하는 말이 있었더랍니다. 어사가 낙관의 주인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사람이었지요. 오 씨의 오라비였더랍니다. 9해 전 그날 밤 이 집에 내려온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개와 어미는 그것을 보았던 것이었더랍니다.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지요. 오 씨와 오 씨 오라비가 최판서 몰래 꾸미던 일을 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일이었더랍니다. 첩자리를 두고 벌인 음모였지요. 개와 어미는 그 음모의 증인이 되는 순간 이 집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었더랍니다. 개화는 관아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어미가 억울하다는 것, 이제 밝혀진 것입니까? 관아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그날 개화는 어미 무덤에 갔습니다.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이었지요. 9해 동안 봄마다 한 번씩 올라오던 자리였더랍니다. 이 집 몸종으로는 그것이 허락된 전부였지요. 살구꽃은 이미 지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무덤 앞에 풀이 자라 있었지요. 개화는 그것을 손으로 뜯어내며 앉았더랍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풀이 생각보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다 뜯어낸 뒤 개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덤 앞에 이마를 댔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미를 큰 소리로 불렀지요. 어미, 산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잎을 흔들었더랍니다. 그것뿐이었지요. 그러나 개화는 들은 것 같았더랍니다. 들렸다고 믿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순덕을 만났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보따리를 두고 앉아 있었더랍니다. 개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 됐느냐? 예, 다 됐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더랍니다. 붉은 수실 한 타래였지요. 새 것이었습니다. 개화가 9해 동안 쓴 것과 같은 색이었더랍니다. 이제 이걸로 꽃만 놓아라. 꽃만. 개화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순덕이 일어섰지요. 보따리를 등에 메었더랍니다.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갈 데가 있다.
아직 못다한 일이 하나 더 있어서. 순덕이 웃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는 웃음이었더랍니다. 그리고 마을 반대편 길로 걸어갔지요. 개화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더랍니다. 오 씨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정갈이 왔더랍니다. 오 씨와 오 씨 오라비가 법도에 따라 응징을 받았다 했지요. 9해 전 그 봄날 밤 하늘을 속인 죄가 마침내 하늘 앞에 당도한 것이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최판서댁 앞에 모였습니다. 개화가 나오자 차례로 절을 올렸지요. 처음에는 한 사람, 다음에는 셋, 그 다음에는 열이 넘었더랍니다. 개화를 알던 사람, 개화 어미를 알던 사람, 그리고 그저 이 일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지요. 개화가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직 갈라진 목소리였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기지 않는 목소리였지요. 9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들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더랍니다. 살구나무에서 바람이 불어왔지요. 3월은 최판서댁에 남았습니다. 개화가 남아도 된다 했더랍니다. 한양의 최판서에게 정갈이 갔고 최판서는 한동안 내려오지 않겠다는 답을 보내왔지요.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더랍니다. 개화는 안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 씨가 걷어내려던 병풍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지요. 낡은 것들이었더랍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쌓인 것들을 함부로 버릴 수 없었지요. 다만 화로는 치웠더랍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던 것을 창고 안에 집어넣었지요. 다시는 마당 한가운데 화로를 놓지 않을 것이었더랍니다. 어느 날 아침 개화는 안채 대청에 수투를 펼쳐 놓았습니다. 새 비단이었더랍니다. 순덕에게 받은 붉은 수시를 꺼냈지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늘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더랍니다. 다시 들었지요. 첫 땀을 놓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9회 동안 매번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더랍니다. 눈을 감으면 숨겨야 할 것들이 지나가던 것이 이제는 없었지요. 어미의 얼굴만 지나갔습니다. 바느질하는 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살구꽃이 지나갔더랍니다. 개화는 첫 땀을 놓았습니다. 붉은 실이었지요. 살구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더랍니다. 꽃잎 하나, 꽃잎 둘, 꽃잎 셋. 그 사이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꽃만이었지요. 오직 꽃만이었더랍니다. 개화는 9회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방식으로 진실을 지켜왔습니다. 말 대신 바늘을, 목소리 대신 시를 택한 것이었지요. 가장 여린 것처럼 보이는 방식이 사실은 가장 오래가는 방식이었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통쾌함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마침내 혼자가 아닌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그 발걸음의 무게이지 않겠습니까? 이 야담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 앞에서 반드시 꺾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치이지요. 개화는 소리를 빼앗긴 자리에서 바늘을 들었습니다. 꽃잎 사이에 진실을 심었더랍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세월이 9회였지만 개화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매일 한 땀씩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이지요. 순덕이 없었다면
개와 혼자서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자기 편이 생기는 순간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되더랍니다. 3월이 마지막에 마님 쪽이 아니라 개화 쪽으로 걸어간 것도 다르지 않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결국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짓은 아무리 오래 버텨도 시간 앞에서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더랍니다. 진실은 꽃잎 사이에 숨어서도 끝내 빛을 찾아가는 법이지요. 옛 어른들이 야담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것도 바로 이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본 이야기는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